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산부인과 상담의 신미영입니다. 처방받으신 후라신일정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냄새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증에도 사용하는 약입니다. 세균성 질증은 성관계 없이도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 생리 직후에 잘 발생합니다. 현재 보이는 두부 덩어리 같은 질 분비물은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므로 곰팡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고 칸디다 질염 치료를 위해서 항진균제를 다시 처방받아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리 예정일이 3월 1일이라도 현재까지 피임약을 계속 드시고 있다면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피임약을 다 먹으면 휴약기에 생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 후 7일 이상 지나서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완벽한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임기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임신 테스트를 먼저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요실금은 의도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어나오는 질환입니다. 소변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방광에 고이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본 직후라도 조금 후에 힘을 주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광이 제대로 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잔뇨가 남거나 방광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카페인이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맞는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질 입구에 돌기가 튀어나온 것은 성관계로 인해 파열된 천여막의 일부, 곤지름이나 폴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곤지름이나 폴립 등으로 질 외부로 돌출되어 잦은 질염의 원인이 된다면 간단히 레이저로 제거할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신 중 내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통 임신 막달에 시행합니다. 내진을 통해서 태아가 골반 아래쪽으로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자궁 경부가 몇 cm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내진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염은 너무 깨끗하게 자주 씻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상성 환경이화되는 질에 너무 잦은 세척이나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질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음부와 항문 쪽에만 비누를 발랐다고 하더라도 씻어내는 과정에서 비눗물이 질 안으로 들어가서 산성도에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늘어난 소음순도 만성적인 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질염과 소음순에 대해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자궁벽이 두껍게 보이는 자궁성근증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조직이 자궁 근층에 비정상적으로 존재해서 자궁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만 하면서 지켜보셔도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지만 자궁의 출혈이 심하거나 통증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으면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므로 치료 없이 초음파 검사로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만으로는 임신 반응 검사 양성으로 보입니다. 소변을 묻히는 부분에 소변이 필요량보다 과도한 경우에 시약선이 번져서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내 사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쿠퍼액으로 인해서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시고 두 줄로 보이시면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려움증으로 사면발이 감염을 먼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나 습진, 알레르기 등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사면발이는 성관계 시 잘 옮겨오는 성병의 일종이지만 성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된 경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수건이나 옷 등에 의해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성기 주변이나 외음부가 가려운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으셔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폐경 호르몬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면 폐경보다는 생리불순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생리불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다시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폐경이 아닌 생리불순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둘 경우에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10주경 단태아 임신 시 정상 HCG 수치의 범위는 만에서 25만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산모의 혈중 임신 호르몬 농도가 낮은 경우 또는 정상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과 유산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드물게 건강한 임신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혈액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와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담당의와 다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질건조증은 어린 나이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혹은 만성 질염이 있을 때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뻑뻑하고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외음의 피부질환도 건조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과 외음의 건조증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건조증은 본인이 평소 건조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성관계 시에 건조함을 느끼는 것인지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집니다. 사춘기 여성의 월경은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초경 이후 월경의 약 70% 정도가 배란 없이 출혈이 발생합니다. 몸은 성인처럼 자랐지만 아직 난소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월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무월경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 목투명대 검사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오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 14주 이내라면 다시 한번 측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육모막 검사는 임신 10주에서 13주 사이에 비교적 이른 주수의 염색체 이상을 99% 정도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유산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